48년 된 재건축 썩다리 여의도 아파트로 이사 온 이유. 안녕하세요. 여의도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왜 수도권에 살던 제가 무리해서 여의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여의도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저는 구로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거주를 하다가 그 집을 월세로 주고 아이 양육 때문에 친정엄마 집 근처인 수도권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넓고 쾌적한 곳이었어요.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라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보통 전세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곳 여의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목표는 빌라 같은 건물을 한 채 사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샀던 그 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수리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건물주는 못하겠다. 내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겠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얽히지 않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자. 그래서 저는 이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우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지만 우선 남편과 주말마다 임장을 다녔어요. 전세 살던 아파트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놨고요.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그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매도하기 위해 내놨습니다. 참 이때 이 아파트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또 임차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을 졸이던 시기였어요. 구로의 한 동짜리 아파트는 5억 7,500만 원에 사서 인테리어 비용을 1,5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요. 결국에는 3천만 원을 더 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랑 취득세, 이사 비용 등을 생각을 해보면 딱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를 좀 팔면서 제가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팔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요, 더 처참하더라고요. 이래서 전문가들이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나 봅니다. 그렇게 묶여있던 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에 이제 맡겨두고요. 저희 부부는 부지런히 마포, 용산, 목동, 강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그럼 여의도에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2024년 4월에서 6월 정도였는데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때 마포에 신축 아파트를 보러 갔었는데 줄을 서서 집을 봤던 기억이 나요. 부동산 안에도 사람이 가득가득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의도를 임장을 했고요. 매매를 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원래 내놨던 가격보다 1억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없으니까 다른 데를 보게 해달라라고 해서 또 다른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또 그때 1억을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2번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랑 여의도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한다라고 공인중개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표님께서 여기만 한 번 더 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결정한 곳이 지금 매매한 이 아파트예요. 저희 직전에 사시던 분은 같은 아파트에서 더 큰 동으로 이사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격을 올리지 않고 바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48년 된 재건축 썩다리 아파트예요. 사실 제가 여의도로 이사를 갈지 주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바로 돈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재테크에 눈이 뜨기 시작한 저는
열심히 자산 증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이 나기만 하면 재테크 관련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샤워할 때도 듣고요, 밥 먹을 때도 듣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트이더라고요. 넓고 쾌적한 집에 살기 위해서 전세 이자를 내면서 살았었지만 정작 저희 부부의 자산은 그대로였죠. 저는 그동안 돈을 위해 제가 일만 했지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가장 큰 것은 성실하게 돈만 벌고 모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40대가 가까워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본주의의 눈을 일찍 뜬 친구들은 이미 그럴싸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열심히만 살면 뭔가 이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매일 생활은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아이 교육비에 부모님 용돈, 각종 경조사비까지 나가는 돈은 끝이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나는 자산 증식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야 돼?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상 임장을 다니는데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복도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사이로 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복도 벽이 옆으로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살다가 이거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거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고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인테리어를 해서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살면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이며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국 결정했습니다. 이런 낡고 불편한 아파트를 풀 대출을 껴서 2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거래세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카드로 겨우겨우 내고 들어왔어요. 인테리어도 최소의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따로, 도배 따로, 장판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해서 알아보고 제가 어레인지를 해서 1,500만 원 정도로 겨우 마쳤습니다. 이나마도 돈이 부족해서 엄마와 동생에게 좀 빌렸었어요. 이렇게 겨우겨우 여의도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가 막차에 탑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힘들었던 그 결정 덕분에 저희의 자산은 드디어 의미 있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시세를 네이버에서 보니까 28억에서 30억 원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포모 현상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 집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삶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분이 좋은 거죠. 고민하던 그때 부동산 중개료가 아까워서 3천만 원의 손해가 아까워서 오래된 집에 살기 싫어서 그냥 그 전셋집에 살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집니다.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부에서 나온 확신 때문이었는데요.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나 봅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꼭 동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물론 더 많이 버신 분들이 많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든 길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의 이야기를 공유해 봅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